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또 외환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는 간밤에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슈 진단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요 통화의 흐름은 최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FOMC 회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통화 흐름도 지난 5월 22일 이후부터 이제 약간 달라진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우려들이 좀 불거지면서 이제 달러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의 통화들이 약세가 지속된 부분들, 그럼에 따라서 통화 가치 역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그 통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약간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매크로나 주식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딱 말씀해 주셨어요. FOMC 회의 이후에는 달러와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 뭐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연준에서 이제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양적 완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앞으로 그 올해 하반기까지는 양적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시나리오 3개 중에서 지금 현재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실시 기간을 이제 좀 이연시키면서 이제 내년으로 좀 돌아보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통화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달러 강세나 뭐 신흥국 통화의 약세 흐름이 이제 반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에 놓고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신흥국 통화가 또 양적 완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 FOMC 회의 이후에는 가장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달러 강세가 좀 약화되면서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신흥국의 통화가 반등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흥국의 통화와 덧붙여서 좀 더 설명해 주실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달러와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난 5월 22일 이후에 미 연준의 QE3 규모가 축소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흥국 통화 양세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2, 4분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마찰 등이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조기에 초교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FOMC 회의 결과와 그 버냉키의 의장의 발언 이후에 그 달러 약세 전환에 따른 신흥국 통화 강세 기조로 변화가 좀 전망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와 관련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ECB가 이제 추가로 향후에 신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좀 유로화 가치가 반등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 가치 반등이 기대된다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그 성패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고조에 따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아베노믹스가 의도한 대로 정책 흐름이 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고 현상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속도 조절에 좀 돌아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거를 통해서 그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흡하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엔화 약세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뒷받침하고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강달러 뭐 흐름이 약화될 가운데 지금 현재 한국만이 양호한 무역 수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있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완화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흐름이 그동안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점차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통화들의 흐름을 쭉 짚어주셨는데 일본의 엔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속도 조절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면은 유로화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유로화 강세 부분이 신흥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앞두고 또 유로화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들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뭐 대체적인 논의도 좀 공개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로화 강세의 배경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외에도 뭐 향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그 은행권 부실에 대한 손실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뭐 그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각국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주장들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유로화 안정기구 여러분들이 아시는 ESM의 그 부실은행 재자본화에 대한 그 직접적인 지원 규모를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 부분들 그리고 ESM 내 그 부실은행을 재자본화하는데 이 전담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로존 회담을 통해서 이제 신흥국 통화의 약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시적으로나마 그 매도세가 매수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FOMC 회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하는데 거기에 좀 가려서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 이벤트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6월에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되게 됐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모두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좀 전망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주간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향후 양적 완화의 축소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지표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18일에 그 5월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가 예정되어 있고요. 20일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존 주택 판매와 5월 경기 선행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6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20일 같은 날 이제 6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이제 유로존 관련해 가지고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택 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주택 착공은 전월비 11.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건축 허가만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4월 주택 시장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비 0.6% 증가한 연율로 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3, 4월 미교 주택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기존 주택 판매 증가를 좀 뒷받침하는 이유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택 시장 회복과 더불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 활성화도 이제 5월에도 좀 지속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 선행지수 역시 상당히 전월에 대비해서 계속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HSBC 제조 PMI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잠정치는 49.4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전월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중국의 경제 지표가 체감할 만큼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대외적인 많은 이벤트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 변수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어느 정도의 밴드를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밴드는 1110원에서 1135원 사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변동성이 상당히 크네요. 레인지를 예. 크게 잡으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결과치는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하는데 네. 이제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밴드를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FOMC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뭐 혼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환율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 이제 미국 6월 FOMC의 그 조기 출구 전략의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또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워낙 낙폭이 가대하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매력들이 묻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최근 원화 약세 강함이 단기 낙폭화되었던 IT 그리고 또 엔저 현상 후퇴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이번 주간 좀 전략을 삼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